강민수 씨 보호자십니까? 전화기 너머 낯선 남자 목소리.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서울역 쪽방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연락처가 이것밖에 없어서. 민수 형. 1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리 집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빠, 이 웨딩홀 어때요? 천장이 진짜 예쁘잖아요. 딸 지원이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아내는 옆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옵션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고 아들 준혁이는 소파에 누워 치킨 다리를 뜯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아니, 행복한 저녁이었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딸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괜찮네. 근데 예약금은 얼마래? 300만 원이요. 잔금은 한 달 전에 내면 되고 300만 원. 별것 아닌 돈이었다. 지금의 나에게는.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다. 오래된 버릇이다. 뭔가 결정할 때 혹은 불안할 때. 불안? 내가 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맞으시죠? 강민수 씨 보호자십니까? 숟가락을 쥔 손이 굳었다. 민수 형.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시죠? 서울역 인근 쪽방촌 관리소 김입니다. 형님이 오늘 오후 3시쯤 방에서 쓰러지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셔서요. 119 불렀는데 거부하시고 연락처가 이것밖에 없으셔서. 쪽방촌. 형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서울역 뒤쪽 쪽방 상담소입니다. 형님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몸을 못 가누세요. 병원 가시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형 전화야. 큰아버지요? 지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당연하다. 애들은 형의 얼굴도 모른다. 응. 급한 일이 생겼대. 나 좀 다녀올게. 이 시간에? 내일 보면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래, 내일 봐도 되지 않나? 1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내가 달려가야 하나? 하지만 발은 현관을 향하고 있었다. 금방 올게. 승용차 안. 내비게이션에 서울역 쪽방 상담소를 검색했다. 서울역 뒤편 후암동 쪽. 차로 40분 거리. 빨간 신호등 앞에서 정차했을 때 문득 형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다. 10년 전 2014년. 내가 먼저 전화했었다. 형, 큰애가 대학 붙었는데 등록금이 좀 빠듯해서. 나 요즘 어려워서. 미안. 그래. 알았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려워서. 그 말이 뭔 뜻인지 나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도 않았다. 부모님 유산 상속 때도 그랬다. 2013년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이 말했다. 민호야, 내가 다 가져. 나는 상관없어. 그때 형의 표정이 기억난다. 차가웠다. 아니, 무표정이었다. 나는 형, 그래도 반반은. 이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형이 양보한 거잖아. 내가 억지로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아파트 2채와 예금 2억 3천 모두 내 이름으로 넘어왔다. 형은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나갔다. 등도 안 돌아봤다. 왜 그랬을까? 신호가 바뀌었다. 엑셀을 밟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지. 서울역 뒤편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이었다.
쪽방 상담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차를 세우고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곰팡이 냄새, 쓰레기 타는 냄새, 그리고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닌 형이 여기서 살았다고? 상담소 문을 열었다. 형광등 깜빡이는 사무실. 책상 앞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민호 씨 오셨어요? 네. 형님 지금 안쪽 방에 계세요. 이리 오세요. 복도를 지나 좁은 방문 앞에 섰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민수 씨, 동생분 오셨어요. 대답이 없었다.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10년 만에 형을 봤다. 1.5평 남짓한 방. 벽은 녹색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엔 낡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다. 형은 구석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62세. 나보다 3살 위.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형이 아니었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뜬 데다 뺨은 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반백을 넘어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다. 형? 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호야.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이게 형이라고? 형, 이게 무슨... 미안하다. 갑자기 불러서 형이 손을 들어 공중을 휘저었다. 오지 말라는 듯.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형, 여기서 뭘... 말이 안 나왔다. 상담소 남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여기 8년째 사세요. 월세 15만 원. 요즘 2달째 밀리셔서 제가 관리비라도 내드리고 있었는데. 8년, 15만 원. 2달 밀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박혔다. 월세 15만 원도 못 내? 형이 기침을 했다. 크게, 길게. 가슴을 움켜쥐며. 형,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괜찮아. 그냥 좀 누우면 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소리가 커졌다. 형이 눈을 감았다. 민호야, 그냥 가. 나 혼자 괜찮아. 형, 정신 차려. 여기 상황 좀 봐. 이게 괜찮은 거야?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10년 전 형은 멀쩡했다. 아니,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상담소 남자가 말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봐드릴 테니 내일 다시 오세요. 형님 상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나는 형을 한 번 더 봤다. 형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형, 내일 또 올게. 대답이 없었다. 차에 돌아왔다. 시동을 걸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다. 15만 원. 내가 오늘 저녁 결혼식장 예약금으로 내려던 돈의 20분의 1. 형은 그 돈도 없어서 쪽방에서 쓰러졌다. 10년 동안 뭐 했길래? 아니지. 질문이 틀렸다. 나는 10년 동안 뭐 했지? 형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했나? 전화번호 저장이나 돼 있었나? 집에 오라고, 밥이나 먹자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다. 형이 먼저 연 끊었잖아. 그래. 형이 내가 다 가져라고 했고, 형이 나는 어려워서라고 했고, 형이 먼저 멀어졌다. 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게 내 잘못이야?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 거실은 조용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방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불 켜진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옆 금고, 비밀번호 6자리 입력.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맨 위에 놓인 서류 봉투, 부동산 등기 사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외 일건. 10년 전
상속받은 그날 변호사가 건네준 것. 종이 모서리에 희미한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부모님 49제 날 내가 쏟은 것. 서류를 꺼내 펼쳤다. 소유자 강민호. 두 채. 나는 이걸로 아이들 학비 냈고 딸 결혼 준비하고 편하게 살았다. 형은? 형은 쪽방에서 15만 원도 못 내고 쓰러졌다.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다. 금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가슴속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형, 대체 왜 그랬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내일 나는 다시 그곳에 갈 것이다. 쪽방촌. 그리고 형의 방에서 내가 몰랐던 10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진실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금고 문을 닫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되뇌었다. 형, 왜 그렇게 됐어?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옷을 입었다. 병원이 아니라 쪽방촌으로 가기로 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쪽지 한 장 남겼다. 형 때문에 급한 일. 점심 전에 올게.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차 안. 어젯밤과 똑같은 길. 하지만 아침 햇살 아래 보이는 서울역 뒤편은 더 참혹했다. 골목 입구에 쓰레기 더미. 담벼락엔 빛바랜 벽보들. 쪽방 월 13만 원부터 손글씨 광고. 13만 원. 내가 어제 주차비로 쓴 돈. 차를 세우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상담소를 지나쳐 관리인이 알려준 건물 2층. 녹슨 철제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뼈속까지 울렸다. 복도는 더 좁았다. 형광등 하나 깜빡이고 바닥엔 물샌 자국이 검게 얼룩져 있었다. 203호. 낡은 합판문. 문패도 없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문 열면 뭐가 보이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똑똑. 형, 나야. 민호. 안에서 기침 소리. 들어와. 문을 밀었다. 악취가 먼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땀. 그리고 뭔가 썩는 냄새. 방은 정말 좁았다. 성인 남자 하나 누우면 끝. 창문은 손바닥만 한 크기. 환기도 안 됐다. 형은 어젯밤과 같은 자리.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왔구나. 형, 상태 좀 어때? 괜찮아. 어제 약 먹었더니 좀 낫네. 거짓말이었다. 형의 얼굴은 더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왼쪽 벽. 노란 테이프로 붙어 있는 종이 한 장. A사 용지. 가까이 다가갔다. 부동산 등기 사본 마이너스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외일 건. 내 금고에 있는 것과 똑같은 서류였다. 소유자 강민호. 내 이름. 하지만 이 사본은 형이 가지고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고 곳곳에 접힌 자국이 있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펼쳐봤길래. 형, 이거, 그거. 10년 전에 변호사가 나한테도 한부 줬잖아. 그냥 간직하고 있어. 그냥이라고 했지만 형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류 뒷면. 볼펜으로 쓴 글씨. 민호야, 형은 괜찮다. 2016년 3월 7일. 8년 전. 뭔가 중요한 날인 것 같았는데 나는 기억나지 않았다. 형, 이 날짜가 뭔데? 형이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적어본 거. 거짓말. 형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시선을 돌렸다. 방구석, 비닐봉지 2개. 형의 전 재산처럼 보였다. 형, 이거 정리 좀 하자. 병원 가려면. 그냥 놔둬. 별거 없어. 나는 이미 손을 뻗고 있었다. 첫 번째 봉투.
낡은 옷가지 몇 벌, 구멍난 양말, 때 탄 수건, 두 번째 봉투, 서류 뭉치, 꺼내 펼쳤다. 땡땡 대학병원 진료비 영수증, 1997년 7월 15일, 환자명 강민호, 진료과 혈액종양내과, 금액 124만 원, 내 이름, 내 병, 27살 때 림프종.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1997년 8월 3일, 금액 98만 원, 1997년 9월 12일, 금액 115만 원, 1997년 10월, 1997년 11월, 1998년 1월, 총 22장. 합계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2,340만 원. 손이 떨렸다. 형, 이게 뭐야? 형이 눈을 떴다.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그건 왜 꺼냈어? 형, 대체 이게 뭐냐고. 소리가 커졌다. 내 치료비잖아. 근데 왜 형이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거 부모님이 내신 거 아니었어? 형이 고개를 돌렸다. 됐어. 옛날 일이야. 옛날 일? 형, 2천만 원 넘는 돈이야. 이게 옛날 일이라고? 그냥 놔둬. 형이 소리쳤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격렬하게 가슴을 움켜쥐며 나는 영수증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부모님이 내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지. 정확히는 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형도 부모님도. 나는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영수증들은 누군가 직접 병원 창구에서 카드를 긁거나 현금을 세어서 22번을 냈다는 증거였다. 그게 형이었다고? 형의 기침이 멈췄다. 민호야, 그냥 가.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형, 이거 형이 낸 거야? 대답 없음. 형? 그래.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내가 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왜? 동생 살려야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없었어. 돈이.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신 거 너 모르지? 1996년. 내가 대학 다닐 때 빚이 5천만 원이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내 치료비는 형이 냈어. 전세금 빼고 퇴직금 털고 다 냈어. 형? 됐어. 지난 일이야. 너 잘 살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잘 살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잘 살았다. 형의 돈으로. 나는 영수증 뭉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다. 그때 봉투 밑바닥에 뭔가 더 있는 게 느껴졌다. 작은 수첩, 까만 표지. 펼치려는 순간 형이 손을 뻗었다. 그건 안 돼. 형? 제발 그건 보지 마. 형의 눈빛이 달랐다. 간절함. 아니, 두려움. 나는 수첩을 도로 넣었다. 알았어. 하지만 머릿속엔 이미 그 수첩에 뭐가 적혀 있을지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형, 일단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돈 없어. 내가 낼게. 싫어. 형? 내가 낸다고 했잖아. 형이 버럭 소리쳤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형은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내 돈 받고 싶지 않아. 왜? 그냥이 아니었다. 형의 눈엔 자괴감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형이 이렇게 된 건 내가 모른 척한 10년 때문이야. 그날 나는 결심했다. 형이 거부해도, 형이 숨겨도 나는 알아야 한다. 27년 전 그날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 통화 뒤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저 벽에 붙은 2016년 3월 7일이라는 날짜가 무슨 의미인지. 형, 오늘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안 돼. 왜? 내가 내 집에 가면 내 가족들이 싫어할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신경 써. 형이 고개를 숙였다. 민호야, 나는 이미 이렇게 됐어. 내가 도와줘도 소용없어. 무슨 소리야? 폐 망가졌어. 병원비도 못 내서 약도 못 먹은 지 3개월이야. 3개월. 그래서 이대로 죽으라고? 죽는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걸 모르나. 형, 나 내일 또 올게. 그때까지 생각 좀 해봐. 응?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다시 한번 벽에 등기 사본을 봤다. 민호야, 형은 괜찮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계단을 내려오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형의 옛 직장. 어디였더라? 기계 부품 회사. 이름이 뭐였지? 검색창에 강민수 경력을 쳐봤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그럼 다른 방법. 형의 옛 친구. 10년 전 장례식 때 봤던 사람. 번호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물어야 한다. 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쪽방촌 건물. 형은 저기 있다. 1.5평 방 안에서 벽에 붙은 내 이름을 보며 괜찮다고 되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형은 괜찮지 않았고 나는 그걸 외면했다. 2016년 3월 7일, 그날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다. 형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형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형을 아는 누군가. 집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강민수를 쳤다. 수백 개의 동명이인. 쓸모없었다. 직장은 어디였지? 기억을 더듬었다. 20년도 더 된 일이다. 형이 다녔던 회사. 기계 부품. 아니, 금속 가공? 젠장, 기억이 안 나. 책상을 손으로 툭툭 쳤다. 그때 문득 2013년 어머니 장례식이 떠올랐다. 장례식장 복도. 형 옆에 서 있던 남자. 50대 초반쯤 보였고 검은 양복에 하얀 국화 한 송이. 형에게 말했었다. 민수야, 힘내. 어머니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형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남자가 나를 봤다. 동생분이시죠? 조에 표합니다. 악수를 나눴다. 명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디 뒀더라. 서재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 각종 영수증, 보증서. 두 번째 서랍 오래된 사진들. 세 번째 서랍 명함 케이스. 손가락으로 명함들을 넘겼다. 거래처, 동창회, 친목 모임. 그리고 대한정밀기계 이사 박성준. 전화번호. 이거다. 형의 옛 직장 상사. 심호흡을 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3번.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강민수 기억하세요? 잠시 침묵. 민수? 물론이죠. 오랜만이네요. 동생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형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형이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과거 일을 좀 알고 싶어서요.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쪽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쪽방촌이요? 민수가? 네.
세상에, 그 친구가 거기까지. 전화 너머로 무언가 삼키는 소리. 동생분, 민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만나시죠. 전화로는 길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박성준은 명함보다 늙어 보였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 민수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민수는 우리 회사에서 10년 일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997년에 그만뒀군요. 네. 그해 7월. 내 병이 발병한 때다. 왜 그만뒀습니까? 박성준이 나를 똑바로 봤다. 돈 때문입니다. 돈요? 동생분 치료비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가 퇴직금을 중도 정산 신청했어요. 회사 규정상 위약금 내야 하는데 그것도 감수하고 급하게 필요하다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당시 10년차 퇴직금이 1200만 원쯤 됐을 겁니다. 위약금 떼고 나면 10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1000만 원. 영수증 합계 2340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박성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말을 멈췄다. 다만, 민수가 그때 전세 살았어요. 신혼집, 결혼 1년 차였죠. 형이 결혼했었습니까? 깜짝 놀랐다. 나는 형이 결혼한 적 없다고 알고 있었다. 네. 1996년에요. 동생분 몰랐어요? 전혀요. 박성준이 한숨을 쉬었다. 민수가 그해 가을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머리가 멍했다. 형이 결혼했다. 그리고 이혼했다. 나는 그걸 몰랐다. 왜? 이혼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민수가 전세금을 빼서 동생분 치료비에 썼다고 합니다. 전세금을요? 네. 부인 몰래. 가슴이 먹먹했다. 신혼집 전세금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걸 몰래 빼서 병원에 냈죠. 부인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이혼을. 부인 입장에선 배신이었겠죠. 집도 없어지고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게다가 시동생 치료비라니. 박성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민수는 후회 안 하더라고요. 동생 살렸으니 됐다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퇴직금 1000만 원, 전세금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 영수증 합계 2340만 원. 거의 일치한다. 형은 10년 직장과 1년 결혼을 모두 버렸다. 나를 살리기 위해. 형이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비정규직으로 떠돌았죠. 이 회사 저 회사. 연락이 끊긴 게 2010년쯤입니다. 2010년. 14년 전.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용직이라고 들었어요.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용직? 형이. 대학까지 나온 형이. 왜 그렇게까지. 동생분. 박성준이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민수는 자기 인생 포기한 겁니다. 동생분 살린 순간부터 카페를 나왔다.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형은 나를 살렸고 나는 그걸 모른 채 잘 살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 10년 전 마지막 통화. 2014년 3월 5일. 나 형, 큰애가 대학 붙었는데 등록금이 좀 빠듯해서. 형 축하한다. 근데 나 요즘 어려워서. 미안. 어려워서.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안다. 형은 그때 이미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형에게 돈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쪽방 벽에 붙은 등기 사본. 민호야, 형은 괜찮다. 2016년 3월 7일. 형이 그날 왜 그 메모를 썼을까? 박성준에게 다시 전화했다. 혹시 2016년에 형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6년요? 글쎄요. 그때쯤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라.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 민수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 이름이 최진혁. 연락처 아십니까? 잠깐만요. 1분 후. 이 번호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새 번호를 입력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을까? 2016년 3월 7일. 그날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 최진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민수 동생 강민호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민수 형 동생? 네. 형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모이기 시작했다. 1997년 퇴직금, 전세금 2,500만 원 내 치료비. 1997년 가을 이혼. 2010년 일용직 전락. 2014년 내 전화 거절. 2016년 3월 7일 미확인 사건. 2024년 쪽방촌. 형의 인생이 무너진 경로가 보인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였다. 목표는 명확하다. 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장벽도 있다. 첫째, 형은 입을 열지 않는다. 둘째, 시간이 너무 흘렀다. 증거가 희미하다. 셋째, 내 가족은 모른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리스크도 있다. 진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다. 이미 10년 도망쳤다. 이제는 마주한다. 집 서재.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형의 타임라인. 1997년 7월 퇴사 퇴직금 1,000만 원. 1997년, 1998년 내 치료비 2,340만 원 지불. 1997년 가을 이혼 전세금 1,500만 원 사용. 2010년 일용직 전락. 2014년 마지막 통화. 2016년 3월 7일. 2024년 11월 쪽방촌 발견. 빈칸. 2016년 3월 7일. 그날이 핵심이다. 형이 등기사본에 메모를 남긴 날. 민호야, 형은 괜찮다. 괜찮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내일 최진혁을 만난다. 그에게서 2016년의 진실을 듣게 될 것이다. 노트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형이 있는 쪽방촌엔 지금 비가 새고 있을까? 형,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알아낼게. 그리고 미안해. 그날의 진실이 곧 드러난다. 2024년 11월 17일 오후 2시.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 안을 들여다봤다.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 검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 한 잔. 최진혁. 형의 동기.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최진혁 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강민호 씨? 네.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거칠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다. 앉았다. 민수 형, 어떻게 지내십니까?
최진혁의 첫 질문.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쪽방촌에서 살고 계십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굳었다. 쪽방촌이요? 네. 서울역 뒤쪽. 세상에.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형이. 거기까지. 잠시 침묵. 그가 손을 내리고 나를 똑바로 봤다. 강민호 씨, 형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형님이 안 말씀하셨어요? 형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최진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형 성격이. 제가 아는 건 1997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2014년이요? 네. 그해 3월 5일 형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최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형님이 저한테도 전화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울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울었다고요? 네. 형님이 우는 거 처음 들었어요. 20년 넘게 알았는데. 최진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2014년 3월 5일의 진실. 형님이 그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동생한테 전화 받았다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내 통화였다. 그런데 형님은 돈이 없었어요. 그 전달에 병원비 써서. 병원비요? 네. 형님 폐 검사 받으셨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결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었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형님 말씀이 그 달에 28만 원 썼다고 하셨어요. 약값이랑 검사비. 28만 원. 그 돈도 없어서 형은 울었다. 나는 그때 형한테 등록금 빌려달라고 했다. 300만 원. 형은 28만 원도 없었는데. 그래서 거절했고 나는 그래, 알았어라고 차갑게 끊었다. 주먹을 쥐었다. 그 후로 형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가끔 연락했어요. 제가 먼저. 형님 상태는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일용직도 못 구하시더라고요. 폐 때문에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럼 뭐 하셨습니까? 폐지 주우셨어요. 폐지. 2015년부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한 3만 원쯤 버신대요. 근데 그것도 매일은 못 하시고 하루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쪽방 월세 15만 원. 약값 18만 원. 밥값, 교통비. 남는 게 없다. 혹시 2016년 3월 7일 기억나십니까? 최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진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어디서요? 폐지 줍다가. 종로 쪽 골목에서. 병원에 갔습니까? 못 가셨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나는 숨을 멈췄다. 형님, 그날 각혈하셨어요. 피를 토했는데 119 부르면 돈 나간다고 거부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근처 약국에서 지혈제 사드시고 쪽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최진혁이 눈을 감았다. 제가 그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형님 방에. 최진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화면을 넘기더니 스크린샷 하나를 보여줬다. 2016년 3월 7일 오후 8시 42분. 발신 강민수. 진혁아, 오늘 쓰러졌다. 피 토했다. 근데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너 걱정 말고. 나는 괜찮아. 동생한테는 말하지 마. 동생 잘 사는 거 보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야. 제발 말하지 마.
문자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형이 그날 이렇게 말이 안 나왔다. 강민호 씨, 최진혁이 내 어깨를 잡았다. 형님은 당신을 원망 안 하세요. 절대로. 하지만 형님 입버릇이 있어요. 민호는 잘 살아야 해. 그게 내가 산 이유야.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주체할 수 없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다. 최진혁이 다시 휴대폰을 넘겼다.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스크린샷. 은행 입출금 내역, 예금주 강민수. 2016년 4월에서 2024년 10월. 매달 5일. 입금 5만 원. 입금자 최진혁. 제가 매달 형님한테 5만 원씩 보냈어요. 8년 동안. 왜요? 형님 약값이라도 되라고요. 근데 형님은 받기만 하고 쓰지 않으셨어요. 안 쓰셨다고요? 네. 통장 보세요. 잔액. 화면 맨 아래. 잔액 482만 원. 480만 원. 8년간 모은 돈.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애들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아놨어. 나중에 내가 민호한테 전해줘. 480만 원. 형이 8년간 약도 제대로 못 사 먹으며 모은 돈. 내 아이들 학비로 쓰라고. 형, 나는 뭘 한 거지? 10년 동안. 혹시 형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다. 최진혁이 잠시 망설였다. 재혼하셨어요. 2000년에. 자식은요? 딸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2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형님은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형님이 먼저 끊으셨어요. 내가 망친 인생인데 연락할 자격 없다고. 형수.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 그리고 그 딸. 혹시 연락처 아십니까? 없습니다. 형님이 일부러 모른 척 하셨으니까요. 카페를 나왔다. 최진혁이 함께 걸었다. 강민호 씨, 형님 좀 도와주세요. 당연히 돕습니다. 형님은 자존심이세요. 받으려 안 하실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형님은 이미 너무 많이 포기하셨어요. 최진혁이 악수를 청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요. 감사합니다. 차에 돌아와 앉았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이제 알았다. 형의 27년. 1997년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버림. 1997년 가을 이혼. 2014년 내 전화 거절 절망. 2016년 3월 7일 각혈로 쓰러진 민호한테 말하지 마. 2016년에서 2024년 480만 원 모음 내 아이들 위해. 형은 27년간 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나는 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형 번호.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3번. 응? 형의 목소리. 여전히 쉬어 있었다. 형, 나야. 민호야? 무슨 일이야? 형, 나 지금 가도 돼?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 괜찮아. 안 와도 돼. 형? 목소리를 낮췄다. 나 지금 간다. 30분 후에 거기 있어. 민호야. 전화를 끊었다.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형은 내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 돈 받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또 할 것이다. 어떻게 설득하지? 어떻게 형을 쪽방에서 꺼내오지? 일단 가자. 가서 무릎 꿇어서라도. 엑셀을 밟았다. 서울역 쪽 도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다. 와이퍼가 움직였다. 좌우로, 좌우로. 형의 쪽방엔 지금 비가 새고 있을 것이다.
1.5평방. 곰팡이 벽. 벽에 붙은 등기 사본. 민호야, 형은 괜찮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하나도. 형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 비가 거세졌다. 와이퍼가 미친 듯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서울역까지 10분. 핸들을 꽉 쥐었다. 형한테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걸로 될까?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었다. 급브레이크. 가슴이 두근거렸다. 쪽방촌 골목 입구. 차에서 내렸다. 우산도 없이 빗물이 정장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203호. 녹슨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형? 나야. 안에서 기침 소리. 왜 왔어? 문 열어. 할 말 있어. 그냥 가. 비 오잖아. 형? 소리쳤다. 복도에 울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형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더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왜 이렇게 젖었어? 감기 걸리겠다. 형, 나 다 알았어. 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뭘? 1997년. 퇴직금, 전세금, 이혼, 다. 형이 눈을 감았다. 누가 말했어? 박성준 이사님, 최진혁, 그 새끼들. 형이 작게 욕했다. 하지만 화난 게 아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형, 왜 말 안 했어? 27년 동안. 말하면 뭐하냐? 내가 알았어야지.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형이 나를 똑바로 봤다. 너 죄책감 가지고 살게 하기 싫었어. 형, 너는 잘 사는 게 내 목표였어. 그걸로 됐어. 됐긴 뭐가 됐어. 소리가 커졌다. 형은 쪽방에서 피토하고 약도 못 사 먹고 하루에 3만 원 벌려고 폐지 주우면서 그게 괜찮다고? 형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너는 살았잖아. 형 덕분에. 그럼 됐어. 형 앞에. 형, 미안해. 일어나. 진짜 미안해. 나 몰랐어. 형이 그렇게까지. 일어나라고. 형이 소리쳤다. 기침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형, 우리 집 가자. 응? 여기서 이러지 말고. 싫어. 왜? 내 가족들 싫어할 거야. 내가 설득할게. 아니야. 나는 내 집에 짐이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잖아.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이미 폐인이야. 폐도 망가졌고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내가 날 데려가 봤자 부담만 될 거야. 그래도 그냥 가. 제발. 방 구석을 봤다. 비닐봉투. 저번에 봤던 그 검은 수첩. 형, 그 수첩에 뭐가 있어? 형의 얼굴이 굳었다.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 나는 봉투로 다가갔다. 만지지 마. 형이 손을 뻗었지만 나는 이미 수첩을 꺼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펼쳤다. 1997년 7월 18일. 오늘 퇴사했다. 10년 다닌 회사. 과장님이 왜 그만두냐고 물었다. 말 못했다. 동생 치료비라고. 민호는 모를 거다. 평생. 1997년 10월 2일. 아내가 전세금 빠진 거 알았다.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근데 민호는 살았다. 그걸로 됐다. 1998년 1월 15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 아내한테 미안하다. 근데 후회는 안 한다. 민호가 완치 판정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다. 손이 떨렸다. 2014년 마지막 통화 직후 페이지를 넘겼다. 2014년 3월 5일.
민호한테 전화 왔다. 큰애 대학 등록금 빌려달라고. 나는 거절했다. 28만 원밖에 없어서. 민호가 차갑게 끊었다. 내가 나쁜 형이다. 미안하다. 2014년 3월 6일 진혁이한테 전화했다. 울었다. 민호한테 미안해서. 나는 형 자격이 없다. 각혈 사건 당일 2016년 3월 7일. 오늘 피토했다. 종로 골목에서. 사람들이 119 부르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병원비 없어서. 약국에서 지혈제 사고 집에 왔다. 진혁이한테 문자 보냈다. 민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민호는 잘 살고 있다. 그걸로 됐다. 나는 괜찮다. 눈물이 떨어졌다. 수첩 위에 글씨가 번졌다. 2024년 최근 기록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30일. 진혁이가 또 5만 원 보냈다. 8년째다. 고맙다. 근데 못 쓰겠다. 이 돈은 민호 애들 것이다. 나중에 진혁이한테 부탁해야지. 내가 죽으면 이 통장 민호한테 전해달라고. 요즘 숨이 차다. 계단 오르기 힘들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근데 괜찮다. 민호가 잘 살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민호야, 형은 후회 안 한다. 너를 살린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잘 살아라. 그게 형 소원이야.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다. 무릎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은 27년간 일기를 썼다. 나를 위한 일기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저 내가 잘 살기를 바랐다. 그걸로 됐다고. 괜찮다고. 거짓말이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맞구나. 형,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 싫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 안 가. 형 여기 두고 절대 안 가. 민호야. 형이 27년 날 위에 살았으면 이제 내가 형 위에 살 차례야. 아니야. 너는 내 가족이. 형도 내 가족이야. 소리쳤다. 복도에 울렸다. 형이 멈췄다. 형도 내 가족이라고. 피나 눈. 평생 날 지켜준.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7년 만에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다. 형, 저게 뭐야? 라디오. 다가갔다. 라디오 뒤쪽. 카세트 칸이 있었다.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뭔데? 만지지 마. 형이 또 말렸지만 나는 이미 꺼냈다. 겉면에 매직 글씨. 1997년 6월 15일 아버지. 형,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녹음하신 거야. 내용이 뭔데? 듣지 마. 왜? 들으면 너 힘들어. 이미 충분히 힘들어.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 잡음. 그리고 민수야. 아버지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 병상에서 녹음한 듯 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사업 망쳐서 빚만 남겨서 미안하다. 형이 눈을 감았다. 민호 병원비. 아버지가 낼 수 없어서 미안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큰아들아. 내가 동생 살려야 한다. 퇴직금, 전세금 다 써도 된다. 민호를 살려라. 민호가 죽으면 안 된다. 너는 형이니까. 뒤에서 어머니 흐느끼는 소리. 여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민수가 아니야. 민수는 할 수 있어. 우리 큰아들은 강하니까. 아버지가 기침했다. 민수야, 아버지 대신 동생 지켜줘. 그게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지직. 녹음이 끝났다. 방 안이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나는 라디오 앞에 무릎 꿇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 형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 명령이었어. 나는 그냥 따랐을 뿐이야. 형? 근데 후회 안 해. 진짜야. 형이 나를 봤다. 너 살아서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거 보는 게 내 낙이었어. 나는 이제 알았다. 형은 희생자가 아니었다. 아니, 희생자이긴 했지만 그건 형의 선택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부탁, 동생의 생명. 형은 그 사이에서 자기 인생을 선택했다. 나를 위해. 나는 지금까지 형을 불쌍한 피해자로만 봤다. 그리고 나를 모르고 잘 산 가해자로 봤다. 하지만 진실은 형은 알면서 선택했고 나는 정말 몰랐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아니, 잘못이 있다면 너무 가난했던 우리 집, 빚만 남기고 간 아버지, 그리고 너무 비쌌던 병원비. 형과 나 사이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었다. 다만 선택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만 있었다. 형? 응. 나 이제 뭐 해야 돼? 형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잘 살아. 그게 다야. 그게 다라니. 그래. 그게 다야. 너는 이미 다 했어. 살아준 것만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10년 동안. 그래도 돼. 안 돼. 형을 똑바로 봤다. 형,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형 위에서. 민호야. 거절하지 마. 27년 전 형이 나 거절 안 했잖아. 형이 입을 다물었다. 번개가 쳤다. 방 안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일어섰다. 형, 짐 싸. 오늘 우리 집 간다. 안 돼. 돼. 아내한테는 내가 말한다. 애들한테도. 민호야, 진짜 안. 형? 형의 말을 끊었다. 27년 전 형이 날 안 포기했잖아. 나도 안 포기해. 형이 눈을 감았다. 긴 침묵. 그리고 알았어. 작은 목소리. 항복. 아니, 받아들임.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이제 형은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아내는 받아들일까? 다음 전쟁이 시작된다. 형을 차에 태웠다. 조수석.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봤다. 시동을 걸었다. 형, 우리 집 가는 거야. 괜찮지? 응. 목소리가 작았다. 불안한 듯. 아니, 두려운 듯. 집 앞 주차장. 차를 세웠다. 형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야. 응? 나 정말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가족들이 싫어하면 어떡해. 내가 말할게. 거짓말이었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나왔어. 거실에서 아내 목소리. 늦었네. 저녁 차려놔. 아내가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멈췄다. 형을 봤다. 누구세요? 여보, 내 형이야. 강민수.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이요? 응.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집에서 좀 쉬시려고. 잠깐. 아내가 나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문을 닫았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아내가 속삭이듯 소리쳤다. 여보, 조용히 해. 형 들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갑자기 집에 데려와? 형이 많이 아프셔. 그럼 병원 가시면 되잖아. 돈이 없으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여보, 뭐?
형이 날 살렸어. 27년 전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림프종 걸렸을 때 치료비 2천만 원 넘게 든 거 알지? 응. 시부모님이 내셨다며? 아니야. 형이 냈어. 아내가 멈췄다. 뭐라고? 형이 퇴직금이랑 전세금 다 털어서 냈어. 그래서 이혼까지 했어. 이혼을요? 응. 나는 몰랐어. 방금 알았어. 아내가 소파에 앉았다. 그래서 형을 도와야 해. 어떻게?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하고 병원 치료받게 하고 얼마나, 뭐, 얼마나 걸리냐고. 그건 치료비만 몇 천만 원 들 거 아냐. 폐질환이면. 아내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우리 집에 언제까지 계실 건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당신 지금 딸 결혼 준비 중이야. 예식비만 5천만 원 들어가. 알아. 아들도 대학원 학비 내야 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고. 알아. 소리가 커졌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몰라. 살림 꾸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방문이 열렸다. 딸 지원이가 들어왔다. 아빠, 엄마, 왜 싸워? 안 싸웠어. 다 들렸어. 큰아버지 얘기. 지원이가 나를 봤다. 아빠, 큰아버지 진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그래. 얼마나? 모르겠어. 아빠. 지원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 다음 달 결혼식인데 지금 준비할 게 산더미야. 알아. 근데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지원아, 큰아버지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나한텐 낯선 사람이야. 평생 본 적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지원아, 됐어. 아빠 마음대로 해. 난 모르겠어. 지원이가 방문을 쾅 닫았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맞지? 애들도 불편해해. 준혁이는? 준혁이도 마찬가지겠지. 그때 아들 방문이 열렸다. 준혁이가 나왔다. 아빠, 응? 큰아버지, 진짜 아프세요? 응. 많이요? 많이. 준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도와드려야죠. 준혁아, 누나는 저래도 나는 괜찮아요. 큰아버지 우리 집에 계셔도. 아내가 준혁이를 봤다. 준혁아, 내가 뭘 알아서. 엄마, 나도 다 들었어요. 큰아버지가 아빠 살렸다며?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말을 잃었다. 아내가 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한 달만. 여보, 한 달만 계시라고 해. 그동안 형님 갈 곳 알아보고. 한 달로는 안 돼. 치료 기간만. 한 달.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길어지면 나도 못 참아. 알았지? 알았어. 한 달. 30일. 충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갔다. 형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몸을 움츠리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형? 응, 괜찮아. 우리 집에 있어도 돼. 형이 고개를 들었다. 진짜? 응. 한 달 동안. 한 달? 형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역시 안 되는구나. 아니야. 한 달 동안 치료받고 그 다음엔 내가 형 집 알아볼게. 민호야, 괜찮아. 나 그냥 쪽방으로. 안 돼. 소리쳤다. 가족들이 놀라 쳐다봤다. 형, 제발. 한 달만. 응? 형이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 형을 준혁이 방 옆 작은 창고방에 안내했다. 1.5평보다는 넓었다. 이불을 깔아줬다. 형, 여기서 자. 좁아도 참아. 고마워. 내일 병원 가자. 검사부터 받고.
응. 형이 이불에 누웠다. 나는 불을 끄려다 멈췄다. 형, 배고프지? 저녁 안 먹었잖아. 괜찮아. 안 먹을래. 왜? 재수 씨가 불편해하실까봐. 가슴이 먹먹했다. 형,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응. 불을 끄고 나왔다. 안방에 들어갔다. 아내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여보, 미안해. 저녁 안 드시던데. 형님, 응, 불편해 하시나 봐. 당연하지. 누가 편하겠어? 아내가 돌아 누웠다. 나를 봤다. 당신 한 달 안에 해결 못하면 나 정말 못 참아. 알았어. 약속해. 약속할게. 아내가 다시 등을 돌렸다. 나는 천장을 봤다. 한 달. 형을 치료하고 집도 구하고 모든 걸 해결하라고? 가능할까? 아침 7시. 거실에 나갔다. 형은 이미 일어나 작은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형, 벌써 일어났어? 응.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럼 가. 근데 가족분들 일어나실까봐. 신경 쓰지 마. 가. 형이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갔다. 그때 지원이 방문이 열렸다. 아빠, 아침부터 시끄러워. 미안. 지원이가 화장실 쪽을 봤다. 형이 나오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응, 안녕. 어색한 인사. 지원이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5초 후, 아빠, 변기 물 안 내렸어. 형의 얼굴이 빨개졌다. 미안. 오전 10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3단계입니다. 폐 기능이 정상의 40% 수준이고요. 치료 가능합니까?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재활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비용은요? 의사가 컴퓨터를 봤다. 약물 치료만 월 35만 원 정도. 재활 치료 포함하면 월 60만 원 정도 듭니다. 월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그리고 입원 치료 2주 권장합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요. 입원비는요? 2주면 약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머리가 복잡했다. 병원 복도. 형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형, 입원하자. 안 돼. 왜? 돈 너무 많이 들어. 괜찮아. 내가 낼게. 민호야,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짐이야. 지금도. 형이 고개를 숙였다. 재수 씨 표정 봤어. 지원이도. 나 때문에 다들 불편해해. 그건 나는 그냥 쪽방으로 돌아갈래. 형?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형이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안 돼. 형이 다시 도망가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붙잡지? 아내도 반대하고, 딸도 불편해하고, 한 달 안에 해결 못하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세요? 당신 형님 모시고 병원 갔어? 응. 결과 어때? 안 좋아. 입원해야 해. 비용은 300만 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당신 지금 미쳤어? 여보, 지원이 결혼식이 한 달 남았어. 3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뚝. 전화가 끊겼다. 형을 쫓아갔다. 병원 1층 로비. 형이 없었다.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 형이 차 옆에 서 있었다. 형? 민호야. 어디 가려고 해? 집에. 쪽방에. 안 돼. 우리 집 가야지.
나는 안 가. 형, 제발. 민호야. 형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 부동산 등기 사본. 쪽방 벽에 붙여뒀던 그것. 이거 내가 가져. 형, 이게 왜? 나는 이제 이거 볼 자격 없어. 등기 사본을 내 손에 쥐어줬다. 종이가 구겨졌다. 모서리가 찢어졌다. 형, 미안해. 나는 끝까지 너한테 짐이었구나. 형이 걸어갔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는 손에 든 등기 사본을 봤다. 찢어진 모서리, 구겨진 종이, 뒷면의 글씨. 민호야, 형은 괜찮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나는 주저앉았다. 주차장 바닥에. 형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50m 거리. 하지만 나는 일어설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가족도, 형도, 내 계획도. 손에 든 등기 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찢어진 종이, 오염된 상징. 이제 어떡하지? 모든 걸 잃기 직전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형의 뒷모습을 봤다. 버스 정류장. 50m. 형은 혼자 서 있었다. 손에 든 등기 사본. 찢어진 모서리. 이대로 보내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걸었다. 형에게. 형? 형이 돌아봤다. 가. 안 가. 민호야, 제발. 나 혼자 있게 해줘. 싫어. 형 앞에 섰다. 형, 나 이제 포기 안 해. 왜 이렇게까지. 형이 27년 전에 날 안 포기했잖아. 소리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신경 쓰지 않았다. 형, 나도 이제 형 안 포기해. 절대로. 형이 눈을 감았다. 민호야, 너는 가족이 있어. 가족 먼저 생각해. 형도 내 가족이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형,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라고? 나는. 형은 27년간 날 위해 살았어. 퇴직금 털고, 집 빼고, 이혼하고, 폐지 주우면서. 그런 사람한테 아니라고? 형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야, 나는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망치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형을 똑바로 봤다. 형이 날 지켰듯이 이제 내가 형 지킬 차례야. 휴대폰을 꺼냈다. 최진혁 번호. 전화를 걸었다. 2번 만에 받았다. 여보세요? 최진혁 씨, 나 강민호예요. 아, 강민호 씨. 무슨 일이세요? 형님 통장 480만 원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그거 지금 당장 찾을 수 있어요? 왜요? 형 입원비로 써야 해요. 전화 너머가 조용했다. 형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상관없어요. 형 돈이니까 형 치료에 써야죠. 하지만 형님이 당신 아드님 학비로 쓰라고. 지금 형이 더 급해요. 목소리가 커졌다. 형이 나를 쳐다봤다. 강민호 씨, 진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은행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형님, 그때 녹음. 아버지 목소리. 혹시 원본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요? 형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복사본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용도로요? 형 설득용이에요. 잠시 침묵. 알겠습니다. 제가 쪽방 가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민호야, 뭘 한 거야? 형 통장 찾았어. 뭐? 480만 원. 형 돈이잖아. 형 치료에 쓸 거야. 안 돼. 형이 소리쳤다. 그건 내 애들 돈이야. 아니야.
형 돈이야. 형이 8년간 모은 거잖아. 나는 그 돈 쓰기 싫어. 왜? 내가 그 돈 쓰면 내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형의 어깨를 잡았다. 형, 아이들은 괜찮아. 내가 벌어서 학비 낼게. 민호야. 형은 그냥 살아만 있어줘. 응?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집 거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형님은요? 작은 방에 계셔. 이번은요? 안 한대. 다행이네. 차가운 목소리.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있어. 아내를 똑바로 봤다. 나 형 포기 못해.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한 달로 안 돼. 형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내가 돌볼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안 미쳤어. 정신 차린 거야. 당신, 아내가 일어섰다. 지원이 결혼식은 어떡하고, 우리 노후 자금은, 형 치료비는 형 돈으로 쓸 거야. 무슨 소리야? 형이 8년간 모은 돈 480만 원 있어. 그걸로 입원비 내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 하긴. 당신 월급이 얼만데.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할게. 소리가 커졌다. 아내가 웃었다. 비웃음. 59살이 아르바이트? 웃기지 마. 웃기는 게 아니야. 아니, 웃긴 거 맞아. 당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형 때문에 가족 다 망칠 거야? 망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갚는 거야. 뭐? 나는 형한테 빚진 거야. 27년 전부터 목숨을. 아내가 입을 다물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최진혁이었다. 손에 서류 봉투와 작은 가방. 강민호 씨 가져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쳐다봤다. 이분은 형 친구 최진혁 씨입니다. 최진혁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최진혁이 서류를 꺼냈다. 형님 통장 사본입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잔액 480만 원. 8년간 매달 5만 원씩 보냈습니다. 형님께서. 아내가 서류를 봤다. 왜요? 강민호 씨 자녀분 학비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형님은 약도 못 사 먹으시면서 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제공계. 최진혁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1997년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가 한 장씩 넘겼다. 환자명 강민호.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총 2,340만 원입니다. 형님이 퇴직금과 전세금을 털어서 내셨습니다. 전세금요? 네.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셨고요. 아내가 나를 봤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방금 알았어. 며칠 전에. 아내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최진혁이 가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형님 아버님 육성입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생 버튼. 지직. 민수야. 아버지 목소리. 아내가 놀라 라디오를 봤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호 병원비. 아버지가 낼 수 없어서. 미안하다. 큰아들아. 내가 동생 살려야 한다. 퇴직금. 전세금. 다 써도 된다. 민호를 살려라. 거실이 조용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라디오만 쳐다봤다. 민수야, 아버지 대신 동생 지켜줘. 그게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지저? 녹음이 끝났다.
아내가 눈물을 닦았다. 지원이도 울고 있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다. 여보, 아내가 나를 봤다.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아니야. 당연히 몰랐지. 형님이 그렇게까지. 아내가 작은 방 쪽을 봤다. 형님 지금 저기 계세요? 응. 아내가 일어섰다.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렸다. 형님, 저예요. 민호 아내. 안에서 기침 소리. 들어오세요. 아내가 문을 열었다. 형은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형님. 네. 제가 미안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제가 패를.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형님이 패가 아니라 저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우리 집에 계세요. 한 달이 아니라 치료 끝날 때까지. 형의 눈이 커졌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남편한테 사과할게요. 형님께도. 아내가 허리를 숙여 절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제 남편 살려주셔서. 형이 손을 내저었다. 고개 드세요. 제발. 형님도 이제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형님 집이에요. 아내가 나왔다. 지원이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큰아버지. 응? 제가 죄송해요. 불편하다고 해서. 아니야. 당연히 불편했을 거야. 아니에요. 지원이가 고개를 숙였다. 제 결혼식 와주실 수 있으세요? 형이 멈췄다. 내가? 네. 아빠 형이시잖아요. 가족이시잖아요. 고맙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큰아버지. 응. 저 아르바이트 할게요. 학비는 제가 벌게요. 뭐? 그 돈으로 큰아버지 치료하세요. 480만 원.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아니에요. 큰아버지 돈이에요. 준혁이가 웃었다. 그리고 저 큰아버지 존경해요. 진짜로. 형이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형도 함께. 준혁이가 만든 라면. 5그릇. 형, 맛있어? 응, 맛있어. 형이 처음으로 웃었다. 27년 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 식탁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다. 형을 응징할 악당은 없었다. 단지 가난과 병과 시간이 있었을 뿐. 공적 심판도 필요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와 받아들임이었다. 형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시 후 따라 들어갔다. 형, 이거. 손에 든 등기 사본. 찢어진 것을 테이프로 붙였다. 다시 형한테 줄게. 왜? 형이 지킨 거니까. 형이 가지고 있어야 해. 형이 등기 사본을 받았다. 뒷면을 봤다. 민호야, 형은 괜찮다. 이제는 진짜 괜찮아, 형.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다. 2025년 2월 14일.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이 우리 집에 온 지 석 달째. 아침 7시. 작은 방 문을 두드렸다. 형,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문을 열었다. 형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응. 정기검진. 준비됐어? 응. 형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3개월 전보다 살이 올랐고 혈색이 돌았다.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요? 형이 믿지 못하는 표정. 폐 기능이 45%까지 회복됐습니다. 3개월 전엔 40%였죠. 완치 가능합니까?
내가 물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은 계속 드셔야 하고요. 재활치료도 최소 6개월 더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 긴 시간이지만 끝이 보였다. 병원복도 벤치. 형, 들었지? 좋아지고 있대. 응. 형이 창밖을 봤다. 민호야. 응? 나 이제 독립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뭐? 3개월이나 패 끼쳤잖아. 이제 내 집 구해야지. 형, 뭔 소리야? 우리 집이 형 집이야. 아니야. 나는 손님이야. 손님이 아니라고. 목소리가 커졌다. 형이 나를 봤다. 민호야, 너한테 너무 많이 신세졌어. 이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형, 나 이제 좀 나아졌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의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다. 살아가려는 눈이었다. 저녁 7시.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형도 함께. 형이 독립하고 싶대. 아내가 놀랐다. 왜요, 형님? 너무 오래 패 끼쳤잖아요. 무슨 말씀을? 패가 아니라.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지원이가 말했다. 큰아버지, 다음 달 제 결혼식인데 그 전까진 계셔야죠. 그래. 결혼식까지는 있을게. 준혁이가 물었다. 큰아버지, 어디 사실 거예요? 원룸이라도 하나 구하려고. 돈은요? 내가 일을 좀 해야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형님, 몸 상태가 아직 괜찮아요. 가벼운 일부터 찾아볼게요. 형은 변했다. 3개월 전 쪽방에서 죽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살아가려는 사람이었다. 그게 나는 기쁘면서도 왠지 두려웠다. 형이 다시 혼자가 되면 어쩌지? 또 연락 끊기면 어쩌지? 하지만 그건 내 걱정이었다. 형의 선택이 아니라 2025년 2월 21일 형이 첫 출근을 했다. 동네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루 4시간, 월 100만 원 정도. 형, 몸은 괜찮겠어? 괜찮아. 서 있는 것만 하면 돼. 힘들면 바로 그만둬. 알았어. 형이 처음으로 정장이 아닌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다. 어때? 웃기지? 아니야. 멋있어. 진심이었다. 딸 지원이 결혼식, 강남 웨딩홀. 형도 함께였다. 정장을 빌려줬다. 내 것보다 큰 사이즈로. 형은 이제 조금 살이 올라 정장이 어울렸다. 식장 2열 왼쪽. 가족석? 형이 앉았다. 옆에는 아내와 준혁이.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다. 지원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왔다. 나는 지원이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버진로드. 형을 지나칠 때 형과 눈이 마주쳤다. 형이 웃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형이 없었으면 이 순간도 없었어. 그 생각이 들자 나도 눈물이 났다. 피로 연장.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신부 큰아버지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합니다. 형이 놀라 나를 봤다. 나보고? 응. 형이 해줘. 나는 준비 안 했는데. 괜찮아.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형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쉰 목소리. 저는 신부 큰아버지 강민수입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사실 저는 조카 얼굴도 오늘 처음 똑바로 봤습니다. 웃음이 터졌다. 10년 넘게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이유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잘 살지 못한 제 모습이. 형이 나를 봤다.
하지만 제 동생 민호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쪽방촌까지 찾아와서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다. 웃음, 그리고 제 병을 고쳐줬습니다. 제 삶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27년 전에 동생을 살렸다면 동생은 지금 저를 살렸습니다. 지원아. 형이 지원이를 봤다. 너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절대 놓치지 마.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큰아버지 소원이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결혼식이 끝났다. 주차장에서 형과 담배를 피웠다. 형은 담배를 끊었지만 오늘만 한 개비. 형, 축사 좋았어. 떨렸어. 진짜. 그래도 잘했어. 민호야. 응? 고맙다. 뭐가? 다. 형이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너 덕분에 나 다시 살았어. 형이 날 살렸잖아. 27년 전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형이 웃었다. 편안한 미소. 2025년 6월 1일. 형이 드디어 독립했다. 신림동 원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편의점 월급 100만 원, 재활 치료비 40만 원, 생활비 20만 원. 빠듯했지만 형은 만족했다. 민호야, 이 정도면 충분해. 형,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알았어. 형의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 검은 수첩, 부동산 등기 사본. 형,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응, 내 전부야. 형이 등기 사본을 꺼냈다. 테이프로 붙인 찢어진 종이. 이거 액자에 넣으려고. 액자에? 응, 잊지 않으려고. 내가 날 구해준 거. 형? 그리고 이것도. 형이 서랍에서 뭔가 꺼냈다. 또 다른 등기 사본. 새 것. 이게 뭐야? 너한테 줄 거야. 나는 받아들었다. 펼쳤다. 형의 원룸. 형, 이게 무슨.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왜? 나중에 내가 못 살게 되면 내가 세놓든 팔든 해. 형?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민호야. 형이 내 어깨를 잡았다. 27년 전 너는 내 선택으로 살았고 지금 나는 내 선택으로 살아. 우리는 이제 빚진 게 없어. 알겠지? 눈물이 났다. 형, 울지 마. 나 진짜 행복해. 지금. 형이 웃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재 금고를 열었다. 형이 준 등기 사본. 내가 상속받은 등기 사본. 두 장을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27년 전 형이 지킨 것. 하나는 지금 내가 지킬 것.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였다. 형도 함께. 지원이와 사위도 왔다. 준혁이가 치킨을 시켰다. 큰아버지, 드세요. 고마워. 형은 이제 완전히 가족이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일요일마다 같이 산책했다. 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창밖에 눈이 내렸다. 형과 나란히 서서 봤다. 민호야. 응? 너 후회 안 하지? 뭐? 나 구한 거. 웃음이 났다. 형, 무슨 소리야? 아니, 가족들한테 부담도 많이 줬고. 형? 형을 봤다. 형이 날 구한 거 후회해? 아니지. 나도 마찬가지야. 형이 웃었다. 그래. 우리 참 바보 같지? 응. 바보 같아. 눈이 계속 내렸다. 형이 돌아간 후 나는 서재로 갔다. 금고를 열었다. 두 장의 등기 사본. 꺼내서
하나의 액자에 나란히 넣었다. 왼쪽 형이 지킨 것 테이프로 붙인 찢어진 종이, 뒷면에 민호야, 형은 괜찮다. 오른쪽 내가 지키는 것 형의 원룸 등기. 액자 아래 명패, 형제, 벽에 걸었다. 서재 한가운데,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찬란하진 않았다. 우리의 결말은 형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나는 여전히 회사에 다닌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형은 더 이상 쪽방에서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형을 외면하지 않는다. 27년 전 형은 나를 살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형을 되찾았다. 빚진 게 아니다. 사랑한 것이다. 서로를. 다음 날 아침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올래? 1분 후 답장. 응, 갈게. 웃음이 났다. 이제는 형이 대답한다. 갈게라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다.